자,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이미 기능을 완료하신 분들은 그냥 본인 거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리스트 바로 진행을 해 볼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잡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지금 방금 했지만, 얘는 순서를 바꿔서 할 거예요.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화면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져오는 로직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화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버튼을 눌러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열리면 가져와줘야 되는 거니까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detail.jsp 말고 리플라이 컨트롤러에다가 얘는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리플라이 컨트롤러에서 메소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댓글 리스트를 보여주려고 하는 상황. 리플라이 컨트롤러가 만약에 USR의 리플라이에 뭐 show list라는 식으로 메소드 요청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요청은 누군가 보내야 실행되겠죠. 근데 현재 우리가 그 댓글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은 이렇게 detail.jsp가 일을 하면서 화면을 그릴 때 그냥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요청을 보내기 전에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만약에 진짜 리플라이 컨트롤러로 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 화면을 그리는 시점에 최상단 스크립트 쪽에서 이거를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하고 가져온 데이터로 화면을 그리게 하는 것까지 비동기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싫다면 그냥 간단하게 난 동기로 할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리플라이 컨트롤러가 아니라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는 요청은 이런 URL 매핑 주소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개념이 살짝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건 리플라이 서비스를 여기서 쓸 거란 얘기고요. 쓰기 위해 의존성 주입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동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리플라이 서비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서 detail.jsp를 그리는 이 리스트 요청, 이제 디테일 요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거는 뭐 아티클 보여주는 거랑 별개로 또 우리가 따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리스트 여기는 리플라이 백인이 현재 없지만 만들 거란 얘기고요. 리플라이스 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리플라이 서비스 한테 get 리플라이스 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리플라이부터 만들어 볼까요? 댓글이라고 하는 VO 여기에다가 ID 자 이거는 헷갈리면 바로바로 보면 되죠. 뭘 갖고 있나 REG 업데이트 멤버 타입 코드 그리고 바디가 하나 더 있어야죠. 이렇게 1, 2, 3, 4, 5, 7 맞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당장 임포트를 할 수 있고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건데 얘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리플라이를 조회해서 가지고 올 건데 뭐랑 뭘 따져서 가져와야 돼요? 그냥 모든 걸 다 가져오면 안 될 거잖아요. 얘가 따져서 가져와야 되는 거 어떤 게시물에 속해 있는 댓글인지를 따져봐야겠죠. 누가 썼는지는 안 중요해요. 지금 가져오는 상황에서 리스트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누가 썼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져오면 되는데 몇 번 글에 달려있는 댓글인지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3번 글에 댓글이 4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 3번 글에서 보여줘야 되는 목록에는 글이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렐 타입 코드랑 렐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정보를 제가 컨트롤러 쪽에서 넘겨 버릴 겁니다. 렐 타입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넘기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넘겨줄게요. 이것도 다른 방식을 좀 찾아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리고 나서 아이디 현재 게시물 번호는 누가 알아요? 이미 얘가 알고 있겠네요. 이 아이디. 그러면 우린 그냥 아이디 그리고 체인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추가해주고 여기가 렐 타입 코드 얘가 렐 아이디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나서 리플라이 DA한테 데이터베이스 가가지고 이 녀석 좀 가져와 라고 부탁을 해야겠죠. 자,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날려줘야 되는 실제 쿼리는 select 자, 셀렉트를 해서 가져올 건데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이 조건만 따져보고 그냥 가져오면 될까요? 리플라이 해서 왜요? 렐 타입 코드에는 이거 그 다음에 end 렐 id는 이거 이렇게인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느냐란 말이에요.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얘는 이제 아티클러 고정이니까 얘는 뺄게요. 그 상태에서 3번 글을 가져오겠다. 자,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왔으니까 그냥 화면에 그려서 보여주면 되겠죠. 자, 화면에 그려서 보여줄 때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정보들 댓글을 보여준다. 누군가 쓴 댓글이라고 하고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누가 썼는가, 언제 썼는가,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 썼는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번호로 있네요. 자, 언제 썼는가 여기 있죠. 아리지나 업데이트 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될 것이고 내용은 바디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이거 누가 썼는가를 번호로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름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나 혹은 닉네임 같은 거. 근데 그러려면 멤버 테이블에서 조인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냥 해서 될 게 아니라 조인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플라이에서 전체를 다 가져오도록 하고 멤버에서 우리가 멤버에 닉네임 아티클 쪽도 닉네임을 가져와서 하고 있죠? 그랬던 것 같은데 닉네임 가져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닉네임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name 이라고 하는 거 asm writer name 해주고 그 다음에 sr inner join 지금 inner join 쓰는 거는 문제 없나요?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문제가 없죠. 리플라이에서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 멤버 아이디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좋아요 기능 할 때 게시물은 있는데 좋아요에 대한 기록이 없는 데이터는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플라이랑 만약에 아티클과 리플라이의 관계였다면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너 조인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리플라이랑 멤버의 관계잖아요. 얘네 둘끼리의 관계에서는 리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회원 번호가 없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무조건 교집합만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고 해야 오히려 문제가 없겠죠. 혹은 레프트 조인을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리플라이를 왼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리플라이랑 멤버 두 개가 있는데 멤버를 기준으로 조인을 하겠다 레프트나 라이트나 멤버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정해놔 버리면
아무것도 댓글을 달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나머지 댓글 내용이 다 널로 나올 거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쿼리를 사용할 때 항상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자, 이 녀석은 R이 갖고 있는 멤버 id라는 값과 M이 갖고 있는 id라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해 버린다면 이제 작성자가 누군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 쿼리를 여기다가 옮겨 줄게요. 이렇게. 이것도 옮겨 줄게요. 이렇게.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는 것 같고, 여기 건드려주면 좋겠네요. 아래, 이렇게. 그러면 가져오는 쿼리 해결. 이제 이 쿼리를 리플라이스가 받아올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가져왔는데 없으면 그냥 못 그리는 거죠. 이거를 널 검증을 딱히 할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에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고 그냥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를 하나 더 넘긴다라고 해볼게요. 일단 상황을 진행을 시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 가서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모델에 담겨있는 객체를 꺼내면은 그 안에 댓글이랑 그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이거 참 근데 이거 안 했네요. 라이터 네임 하나 필요하죠? 이거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없으면 데이터 못 가져올 거니까 필요한 거고. 네, 디테일에 가서 여기 위에다가 제가 만들어 줄 겁니다. 저걸 만들 때 제가 아까 뭐 레이아웃을 하나 새로 파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섹션은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div까지 그냥 쓰도록 하고 그 밑에다가 그냥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밑에다가 이렇게. 왜냐면 이 폼부터가 사실상 양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div 이만큼이 작성 양식이니까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div 안에다가 div를 3개 놓을 건데 얘는 작성자 그리고 내용 그리고 작성일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어제 보여드렸던 네이버 카페 그 형식대로 하는 게 약간 그려지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따라하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의존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여기다가 왼쪽으로 좀 많이 밀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이걸 지금 미는 이유는 여기 이제 나중에 프로필 같은 거 넣어주면 좋으니까 그 공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필 같은 거 이미지 여기 댓글도 좀 키워줍시다. 이거 너무 작네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밑줄을 하나 그래야 이제 밑에 달리는 댓글들은 또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 그러면 작성일 얘가 살짝만 아래쪽을 띄울 수 있게끔 아니면 그냥 애초에 이 녀석을 사용해서 위아래를 살짝 띄웁시다. 이렇게 해주고 작성자에다가 클래스
여기는 폰트는 조금 두껍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넣어주고요. 폰트 세미 볼드 이게 없어졌나? 적용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럼 찾아보면 되겠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게 했는데 안 되면 없다는 얘기일 거니까. 자, 근데 폰트 웨이트 세미볼드 있는데 라지 얘가 베이스면 세미볼드가 먹어줄 텐데 그러면 얘를 봐야겠네요. 폰트 웨이트 그럼 좀 더 진하게 해서 볼드 같은 거 줘볼까요? 이거 아니면 엑스트라 볼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먹을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안 먹는지 모르겠네요. 얘도 안 먹고 있네. 지금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 작성자라고 하는 이게 폰트 얘가 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일 쪽을 본다면 들어갔는데 여기서 바꿔봅시다. 안 바뀌어. 이건 없으니까. 허허, 이상하군요. 뭔가 좀 덮어 씌우고 있는 느낌인데 라인 H? 이거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작성자라고 하는 이 녀석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빼죠. 일단 빼놓고 자, 내용은 여기다가 좀 떨어져라 위아래로.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를 라지 정도 줄게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밀어서 이렇게 그러면 작성일 얘도 봅시다. 얘는 좀 작게 그리고 색깔도 회색으로 좀 연하게 이런 느낌. 제가 주려고 하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져온 걸 한번 뿌려볼까요? 리플라이스라고 하는 리스트로 지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뿌릴 수 없고요. 그냥 뿌려도 못 뿌리는 건 아니지만 반복문을 돌려가면서 뿌려야 좀 더 올바른 상황이 될 거니까. 포이치 작성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순회할 수 있는 요소니까 그냥 변수 받을 거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템스 만들어서 EL 넣어서 리플라이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넘기고 있었죠? 리플라이스 여기에는 리플라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이 상황 속에 값을 보여주자면 reply.writer name 내용은 reply.body 작성일은 reply.
업데이트 데이트로 보여줄게요. 왜냐면 댓글 같은 경우는 또 수정하는 일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게시물보다는 수정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트 넣어주고 띄워본다 라고 하면은 어때요? 잘 나오고 있죠?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 좀 더 일단 이 정도 하고 얘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왜 안 됐지? 다시 한번 줘볼까요? 방금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아닌가?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 것 같죠? 바뀐 거 없는 것 같죠? 그죠? 한 번만 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없어. 기분 탓이었어요. 완벽한 기분 탓. 근데 왜 적용이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딘가에서 CSS가 지금 중복 적용되면서 막혀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분명히 깠을 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희한한 일이군요. 어쨌든, 리스트 보여주는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줘야겠네요. 이 작성할 수 있는 이 녀석은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로그인 안 했을 때에는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건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조건에 걸릴 값은 rq. 로그인드 멤버 id 값이 0이 아닐 때에만 이 폼 태그부터 그려줘라 라고 하는 거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해주고 또 뭘 해볼까요? 저거 해야겠네요. 저거 우리 지금 여기서는 작성자를 진짜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게 맞는데 여기 닉네임은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라면 RQ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들어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린 그 멤버 아이디를 가지고서 회원의 닉네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근데 알려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되죠? DB를 갔다 와야 되겠죠. 자, RQ에 저장되고 있는 회원의 번호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와서 데이터를 모델에 담아 넘겨줘서 그걸 가져와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RQ의 회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시점에 닉네임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같이 저장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가 더 좋을지는 지금 당장은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떨 것 같아요? 뭐가 더 나을까요?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RQ에다가 직접적으로 멤버를 저장한다라는 행위는 사실 로그인을 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저장할 정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번호만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계속 이 번호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던 건데, 애초에 이 상태에서 번호를 제외한 다른 값도 같이 저장을 한다면, 그 녀석도 같이 꺼내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상 이 로그인이라는 시점에다가 set attribute를 통해서 로그인드 멤버의 아이디가 아니라 닉네임 같은 걸 만약에 저장을 한다. 그럼 여기서 멤버 get 닉네임이겠죠? 이런 거. 자, 이렇게 만약에 저장을 했다. 그럼 remove도 당연히 같이 지워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이제 빠뜨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 둘이 아니라 이쪽에다가도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이걸 가져와서 get터도 달아주고, 그리고 이 녀석 멤버의 닉네임이라고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해왔던 과정을 비슷하게 얘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녀석은 얘는 int면 안 되는데 스트링, 그죠? 스트링 해주고, 일단은 해볼게요. 스트링 널로 추가해 놓은 다음에 여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친구는 이 과정이 필요가 없겠군요. 형 변환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널 형 변환이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읍시다. 디스점 로그인 멤버 닉네임, 여기다가 세션이 가지고 있는 get attribute를 통해서 이 값을 꺼내 넣어줘. 그리고 얘를 스트링으로 형 변환을 한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여기가 널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사실 인트로 형 변환하는 상황은 널을 인트로 형 변환을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지만 스트링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리를 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서 저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장 지금 이제 RQ라고 하는 녀석에는 이런 녀석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코드에다가 디테일에 가서 여기다가 그냥 rq.get 로그인드 멤버 닉네임이라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나올까요? 뭔가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는 로그인드 멤버 닉네임 RQ 이런 게 없다고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아웃라인 같은 거 열어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사용한 것 get을 붙여놓고 메서드화를 안 했어요. 이렇게 불러내야겠죠? 잘못 불러냈네요. 다시 로그인을 해주고요. 어때요?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근데 얘가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어느샌가 얘가 사라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새로 고침하면 안 돌아와요. 근데 이상한 건 RQ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죠.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그냥 동기 가지고 데이터 박아놓고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데이터를 박아본 적도 있는데 사실 데이터를 이 컨트롤러 쪽에서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rq.get 로그인 멤버 아이디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더 갔다 와서 멤버 객체를 가져와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거에서 또 꺼내 쓰고 이건 좀 불편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문제만 없다면 계속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만 없다면 이걸 쓰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건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 방안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 조금 문제가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기능들은 사실 댓글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당연히 줄바꿈해서 달 수 있죠. 그러면 작성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분명히 우리는 줄바꿈을 해서 데이터를 넣었는데 데이터가 줄바꿈이 안 돼요. 한 칸밖에 인정을 못했다라는 건 지금 누구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HTML. 우리가 공백을 열심히, 줄바꿈을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한 칸의 공백만 인정하던 거. 이 데이터가 지금 그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댓글 같은 거 줄바꿈 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의 결국에는 이런 걸 쓸 거예요. CK 에디터가 또 잘 안 나오네요. 그냥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런 거 있죠. 그냥 네이버 메일 같은 데만 들어가 봐도 우리가 작성할 때뭐 글꼴은 어떻게 하고 뭐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편집 툴 이걸 이제 우리도 적용을 할 거거든요. 이런 게 에디터라고 얘기를 해요. 에디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검색한 거는 스마트 에디터라고 해서 네이버 쪽에서 아마 연계로 제공하는 에디터 녀석인데 우리가 쓸 거는 사실 이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녀석 말고 다른 걸로 보여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에디터를 쓰게 되면은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이런 상황일 때 줄바꿈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이런 거를 해결을 어느 정도는 완만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에디터 자체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DB에 있는 걸 가져와서 화면을 그려내는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달라서 이런 걸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우리가 아직 에디터를 적용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에디터를 적용한다라고 해도 댓글을 작성하는 부분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쵸? 그러면 여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줄바꿈에 대한 표기를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 화면상에서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요. 얘가 이 줄바꿈에 대한 처리를 자바 코드가 여기서 이 텍스트 에어리아가 바디라고 하는 이 녀석이 데이터를 한 글자 줄바꿈, 한 글자 줄바꿈, 한 글자 이렇게 입력을 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 자바가 가져왔어요. 얘가 받아요. 여기 바디로 받죠. 그리고 이 바디가 넘어갑니다. 어디로? DAO까지 넘어가야죠. 넘어가서 얘가 가져온 그 줄바꿈 문구 그대로 넣어버린 거예요. DB에. 그게 지금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복사에다가 이런 데서 보여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줄바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이런 편집 툴에서 인식이 되는 줄바꿈이니까 사실상 지금 얘를 다시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화면에 다시 그리고 있는 이 JSP 이 바디 얘로 화면을 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얘가 그냥 이 줄바꿈 문구가 그냥 HTML 취급이 되니까 이 값이 치환이 돼서 이 녀석은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바꿈을 해봐야 뭐예요 우리가? 어차피 이거 한 칸의 공백밖에 안 남을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안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줄바꿈 되고 있는 그 상황을
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이거 진짜로 줄바꿈을 해줘 라고. 그런 걸 하게끔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메서드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너 이 본문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 근데 이런 문구가 들어왔으면 이거 다 줄바꿈으로 바꿔 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메서드는 reply라고 하는 이 VO 객체 안쪽에다가 그냥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아니면 유틸 같은 데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유틸에다가 할까요? 유틸? 유틸에 하는 게 낫겠다. 아니다. 유틸에다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유틸에다가 한다. 지금 제가 뭘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을 바꿔버릴 거거든요. 근데 유틸에다가 하려고 하면은 인자로 받아서 내개 변수 처리를 할 때 일단 util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public string get for print body 하나 만들어 주고요. return string body 점 replace all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호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reply.body가 아니라 util.get for print body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이 상황에서 reply.body를 넘겨주겠다. 이게 이렇게 인식이 될지 한번 해보죠. 이 상황 안에서 됐던 것 같긴 한데 오 제대로 안 되고 있군요. get for print body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사실 해야 되는 일도 상당히 간단하긴 한데 이게 전부예요. 이러면 어때요? 바뀌어요. 우리가 입력받는 상황에서 줄바꿈은 자바가 이제 데이터를 넘겨주는 상황에서 줄바꿈이니까 슬래시 n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코드가 이거 뭐 한 거냐면은 바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으면 다 이걸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replace all. replace가 우리가 값을 바꿔버리는 역할이었죠. 근데 all이니까 모든 거를 다 바꾸는 거예요. 몇 개가 있든지 간에. 근데 그 바디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서 역슬래시 n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다 br 태그로 변경해. 근데 br 태그로 바꾸면 이 화면 입장에서는 줄바꿈이 제대로 될 거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들어가 있나 저렇게 들어가 있나 별 상관은 없어요. 꺼내 왔을 때 화면에 그려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몰랐던 글쓰기 상황도 지금 보시면은 안 바뀌잖아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리플라이 쪽은 처리를 했습니다. 상세 보기에서 게시물에 대한 그 줄바꿈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인데 얘는 아티클이네요. 그럼 아티클 쪽에도
이게 필요하겠죠?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util에 뺄 수 있으면 빼보려고 했던 건데 고민 너무 오래 많이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당장 불법금을 할 것이다. 그럼 댓글도 하고 얘도 하고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다른 계정으로도 좀 들어와 볼게요. 자, 여기는 테스트 1이 쓴 댓글들이 쫙 달려 있는 상태인데 관리자 잘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 이제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는 컴밋을 남겨드릴 거고 이제부터는 자, 내가 쓴 댓글이다 버튼 만들 거고요. 버튼 눌렀을 때 수정 삭제 가능하게끔 처리할 겁니다. 자,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셔도 좋아요. 이제 이 버튼 디자인이나 이런 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다 좋은데 이거는 공통으로 갈 겁니다. 제가 만약에 수정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쓴 글이고 내가 쓴 댓글이고 본인이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관리자로 로그인 되어 있을 때 관리자가 쓴 댓글이라면 이렇게 쓴 거라면 이 중에서 얘네들은 다 수정 삭제 버튼을 없어요. 여기 아예 안 만들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근데 이 녀석은 수정 삭제 버튼이 있게끔 할 겁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점점점 같은 거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게 내가 쓴 글에만 나타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 뭐 수정 삭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버튼 2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수정 눌렀을 때는 삭제 눌렀을 때는 삭제할 거냐 물어보고 얘 하면은 지워주고요. 수정 눌렀을 때는 이제 수정이 좀 관건인데 수정을 눌렀을 때 이 자리를 그대로 이 녀석처럼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판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관리자라고 하는 이 녀석만 쓸 수가 있는 그러니까 버튼을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점점 버튼 하나 만들 거란 얘기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 삭제 누를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수정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거란 얘기예요. 거의 이거랑 유사하게. 이거 사이즈는 좀 줄어들고 당연히 이런 건 맞추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댓글을 따로 작성할 수 있는 건 그냥 있는 거고 수정을 눌러놓은 해당 댓글 부분에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그대로 갖다 놓을 겁니다. 이 밑에 거랑 거의 똑같게, 거의 비슷하게. 그래놓고 작성 버튼 아니라 수정 버튼 이런 식으로 디테일만 좀 잡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 구성이 바뀌는 거죠. 요청이 넘어가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일단 없어요. 그냥 화면만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거는 아작스 비동기 통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통해서 CSS와 태그 구성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주고 나서 수정 버튼을 실제로 누르면 그때 요청이 넘어갈 수 있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생각보다 신경 쓸 거 조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화면 재구성하거나 이런 것들, 스크립트에서 하는 것들 생각보다 검색 많이 해보셔야 될 거고요. 제가 막 따로 엄청나게 알려드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고 많은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삭제는 쉬워요. 삭제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컨펌으로 물어보고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수정, 화면을 재구성하고 이 화면에서 실제로 요청이 넘어갈 수 있게 처리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 이것도 만들어 볼 시간을 충분히 좀 드려 볼 겁니다. 일단 지금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쭉 한번 만들어 보세요.